안녕하세요. CAD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3D 모델링 하기에 준비하는 과정들과 또 모델링 작성하는 명령과 결합하는 명령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준비 과정에서요, 이 차원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이 차원 단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출과 눌러당기기, 얘네가 객체 작성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개가 사용법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같이 엮어놨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린 연산이라고도 하고 불연산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객체를 결합할 때 어떤 연산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연산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조금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은 연습 예제에서 한번 계속해서 익숙해지도록 숙련도를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모델링 준비 사항이에요. 가장 먼저 차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단면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2D 도면, 3D 모델링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제가 차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차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모델링 학습을 하신다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차원은 점 또는 선이라고 하잖아요. 자, 저희가 선 명령을 이용해서 한 점 지정하고 두 번째 점 지정을 하면 두 점이 있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근데 얘가 왜 1차원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선이 가진 방향이 한 개예요. 네, 한 개의 방향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방향을 한 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향한다 해서 1차원이고요. 2차원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원은 뭐냐? 가로 방향이 하나 있고요. 세로 방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 방향이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네, 대각 방향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방향이 하나, 두 개 있다. 2차원이라고 하고 이 2차원은 모든 모서리가 끝점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면 안쪽에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객체를 작성해 오면서 이 면을 만든 것 같지만 어떻게든 그냥 작성을 했다고 얘를 면으로 인정을 시켜주진 않아요. 별도의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방향, 우리가 XY 방향으로 이렇게 단면을 만들었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를 줘서 입체 형상이나 아니면 공간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하나, 둘, 세 개다 해서 3차원이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2차원을 2D라고 하고 3차원을 3D라고 하는데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2dimension, 3dimension. 네, 약자고 두 개의 방향, 세 개의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원은 특성이 있는데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갑니다. 자, 반대로 차원은 3D에서 2D로 이동이 되고요. 2D는 또 1차원으로 가요. 차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원에서는 3차원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학습하실 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2차원 면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이용해서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때 이 객체는 끝점에서 항상 만나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연장되거나 뭐 짧은 게 없도록 이렇게 모서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레지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든 모서리가 정리가 되면 안쪽에 공간이 생기죠. 여기를 통해서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일선으로 연결만 쭉쭉 해놓으면 얘는 안쪽에 영역이 있다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레지온 명령을 통해서 안쪽에 면을 하나, 이렇게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선이 조금이라도 연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짧아서 끊어져 있다면 이 레지온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앞글자 세 글자를 따서 R이 G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운더리예요. 얘는 선이 연장돼도 되고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도 돼요. 다만 짧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되어서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 영역에 맞는 새로운 폴리선 객체를 만들어줘요. 네, 기존 객체 그대로 있고 새롭게 폴리선 객체를 덧그려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폴리선 객체는 오토캐드에서는 얘를 면으로 인식을 해요. 그냥 일반적인 선은 면으로 인식을 하지 않지만 폴리선은 하나의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선은 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가지고 이제 3D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가 유용할 때는 얘의 높이가 다른 경우 각각 폴리선으로 2차원 객체를 만들어서 높이를 다르게 이렇게 두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유용하고 또 선이 완전하게 구분만 되면 돼요. 얘가 짧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영역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확연하게 영역이 구분된 경우 폴리선을 새로 만들어준다. 이게 바운더리고요. 단축키는 BO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폴리선이 면으로 인식이 된다고? 그럼 폴리선 만드는 명령이 있었는데 걔가 조인이었구나 하고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분해할 때 조인도 같이 학습을 했었죠. 아마 조인이 단축키도 더 간단하고 더 자주 사용하실 것 같아요. 단축키는 J죠. 네, J로 이용해서 폴리선을 만들었을 때 걔도 2차원 단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거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3D 모델링 할 때 가장 조금 안정적인 거는 레지온이에요. 근데 조인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곡면이 조금 많거나 좀 복잡한 곡면이다 이러면 이 조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걔가 폴리선인데 조금 스플라인으로 인식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레지온이나 바운더리 등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반드시 3차원 모델링 할 때는 이 2차원 단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인식을 해줘야 돼요.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레지온은 우리가 레지온을 만든 거는 비주얼 스타일을 바꿨을 때 여기 안쪽에 확실하게 면이 있어서 만들어지죠. 근데 폴리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얘는 선이에요. 안쪽에 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도 얘는 단순하게 선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적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을 보셨잖아요. 이 단면을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CAT 2급 과정에서 그리고 편집하고 이런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만 안내드렸고 이제는 여기에다 두께를 적용하는 명령, 돌출과 눌러당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출입니다.
우리가 오토캐드 말고도 향후에 가면 다른 3D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배워두시면 다른 프로그램 가서 어렵게 사용하실 필요 없고 조금만 이렇게 만져보시면 바로 익숙해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돌출은요. 2차원 단면, 프로파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단면에 높이를 부여를 합니다. 높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두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3D 객체를 만드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평면이 그려진 X, Y 평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랑 두께는 항상 Z축 방향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즉,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 이 단면이 평행하게 쭉쭉쭉 올라오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출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방향, 경로, 테이퍼 각도 3개 전부 다 알아두시면 유용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트루드, 돌출은 익스트루드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EXT, 앞에 세 글자 따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3D CAD에서 영문판으로 한다 하면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가 돌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 방향입니다. 우리가 EXT 입력을 하고 단면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방향에 D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면이 항상 기본값은 Z축 방향으로 돌출이 되는데 내가 돌출되는 방향을 별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점, 두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단, 이 Z축 방향이 바뀌지는 않겠죠. 지금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Z축 평면에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정한 두 점의 방향으로 이 프로파일을 돌출한다. 이게 방향 옵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로인데요. 경로는 선인 경우와 폴리선인 경우가 좀 다르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게요. 아까랑 같은 경우인데요. 자, 명령 입력하고 단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경로 P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선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지금 폴리선이 아니라 선 1, 선 2 따로따로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선 하나를 선택을 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두 번째 선 선택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폴리선인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선이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에요. 그래서 단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 P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폴리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경로도 선인 경우, 폴리선인 경우 둘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딱히 곡면이 없다, 곡선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폴리선으로 하시면 좋겠죠.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선으로 해서 따로따로 만드시는 걸 오히려 저는 더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지 객체 스냅이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이퍼 각도를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EXT 명령 입력하고 2차원 단면 프로파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퍼 각도에 T 입력을 해요. 그리고 각도 값을 입력을 해줘요. 이때 각도 값은 얘가 돌출되는 방향에서 얼마만큼 벌어지고 줄어들 건지 이 기준 각도가 되겠죠. 여기 각도, 여기 각도.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각도도 양수값이 있고 음수값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양수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3D CAD에서는 양수값 입력하면 얘가 바깥쪽으로 퍼져서 최저값이 커지거든요. 근데 오토캐드는 조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음수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퍼지는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돌출 진행 방향에 따른 각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진행 방향에 따른 이 각도값.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 테이퍼 각도도 유용한 기능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퍼 각도에서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면에 각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즉, 한쪽은 20도, 한쪽은 이쪽은 4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다르게는 지정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한쪽의 각도를 편집을 해주거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퍼 각도는 모든 면의 방향을 동일하게, 각도를 동일하게 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눌러 당기기랑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눌러 당기기는요, 객체의 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 단면을 이용해서 또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가능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어떠한 3D 객체의 면을 이용해서 눌러 당기기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눌러 당기기, 얘는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냥 프레스 풀 하시면 되고요. 객체의 면을 이렇게 그래픽 커서 위에 올려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나오고, 걔를 클릭을 하고선 방향을 지정을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면을 X, Y 평면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평면은 수평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옆에 있는 경사면의 경우는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면의 방향이 X, 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수직된 방향으로 돌출이 되겠죠. 다만 방향, 경로, 테이퍼 각도 등 이런 옵션은 없고요. 다중 옵션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내가 눌러서 만들거나 아니면 판 형상은 자동으로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결합 명령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면을 인식해서 위쪽을 당기면 이렇게 위로 만들어지고요. 옆면을 클릭해서 눌러 당기기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반대 방향, 음수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겹치는 이 최적이 잘라서 삭제가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 2차원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떠한 객체 표면에 이렇게 스케치가 그려져 있어요.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선을 선택한 경우에요. 선을 선택을 해서 움직이면 얘도 그 객체 표면에 스케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꼭 표면 위가 아니어도 그냥 허공에 있어도 그 방향에 수직된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영역이에요. 이 위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역이 구분이 되죠. 이 영역이 그래픽 커서를 올리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해당 영역을 선택해서 눌러 당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가 눌러 당기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불린 연상에 대해서 볼 건데요. 2개 이상의 객체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다른 3D CAD도 이 연산에 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간섭이라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언어죠? 수학 시간에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개념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합집합인데요.
두 개 이상의 3D 객체 또는 면. 네, 면을 뭐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네, 서페이스라는 모델링 방식도 있긴 해요. 면을 이렇게 결합해서 만드는 방식. 그 면을 결합해주는 네,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얘는 면보다는 표면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요. 여기 원기둥도 있고요. 여기 상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상자 두 개 모서리에 경계가 있고요. 지금 얘가 개념 상태로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통과 상자가 지금 겹치는 부분에는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겹쳐 있는 건 알겠지만 겹쳐서 하나의 객체다라고 하면 여기에 모서리가 존재할 텐데 그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죠. 그럴 때 얘네를 결합시켜주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union의 약자, 앞글자 세 글자를 따서 UNI고요. 명령 실행한 다음에 내가 결합할 객체 모두 선택하고 엔터를 해주시면 지금처럼 객체가 바뀌는데요. 여기 아까 있던 모서리 경계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던 경계가 발생했죠. 그래서 얘네는 두 개 이상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결합시켜주는 명령이다 라는 거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거든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A라는 객체랑 B라는 객체가 있어요. 얘네가 지금 겹쳐 있죠. 자, 이 겹쳐 있는 부분을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이 빠진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네가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집합이 되는 부분이 없겠죠. 항상 최적이 교차해서 겹치는 부분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서브트랙의 약자로 단축키 SU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 순서에 따라서 남겨줄 객체랑 삭제할 객체가 다릅니다. 내가 남겨줄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두 번째 이제 뺄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합니다. 얘는 유니온과 달리 남겨줄 객체, 툴 객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A 객체가 남겨줄 객체라고 했을 때 얘를 선택하고 엔터, 두 번째 원통 선택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반대로 원통을 A 객체, 네, 얘를 남길 객체로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 툴 객체로 얘를 선택을 하면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또 툴 객체는 네,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사라진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교집합이에요. 자, 합집합, 차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죠. 합집합 전부 다 합하고 네,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이렇게 빼기였어요. 그럼 교집합은 뭐냐? 뭐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전부 다 교차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세 개의 객체가 지금 있는데 이 세 개의 객체가 전부 다 교차하는 지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는 명령입니다. 인터섹트의 약자고요. 단축키는 IN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사용하면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삭제가 되었죠. 조금 뭐 대칭 객체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피라미드를 네, 인터섹트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인데요. 얘는 앞에 있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랑 조금 달라요. 자, 두 개 이상의 교차하는 3D 객체를 겹치는 부분에 간섭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겹치고 있다 하고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시성을 보여줍니다. 이때 첫 번째 집합하고선 객체 선택하고 두 번째 집합하고선 객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종료 시 생성된 간섭 객체를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 남길 건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섭 객체를 남기겠다 하면 여기 안에 새롭게 겹치는 부분의 형상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과 달리 원본 객체 유무를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 객체, B 객체가 있는데 지금 빨간색 부분이 간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객체 1, 객체 2 하고선 결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객체인데 이 안에 지금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내가 새롭게 형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 객체 1, 객체 2, 여기 간섭되는 부위 객체 3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린연산이라고 하고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간단한 형상은 저희가 3D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저희가 3면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위에서 평면도에서 바라봤을 때 기울어진 하트 모양이죠. 근데 정면도랑 우측면도에서 봤을 땐 뭐예요? 그냥 단순히 돌출된 형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객체가 이 단면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딘지 3개를 보고서 명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평면도에 보이는 이 하트겠죠. 그러면 2차원 단면은 어디다 작성할까요? X, Y, Z 이렇게 축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하트 어디다 그리면 될까요? 평면도가 위에서 바라보는 이 방향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고 돌출 명령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하트 한번 오토캐드로 이동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가로 세로 30의 사각형에서부터 이 중간점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시작하기 화면에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ACAD, ISO 3D 템플릿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기 했다면 얘가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해서 그냥 ACAD, ISO.DWT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열린 창에서 우리 작업 공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3D 모델링으로 바꿔주시고 이 공간 안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뷰 조정의 방향 평면도죠. 이 평면도인 상태에서 그러면 하트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객체가 굉장히 작아요. 화면 조정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2점 직사각형 그리는 렉탱글 이용을 할 거고요. 엔터, 한 점 클릭, 반대쪽 골뱅이 30에 컴마 30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 30에 정사각형 만들 수 있고요. 얘는 익스플로드 X 엔터에서 분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서클 이용해서 EP 이 점은 이용해서 양 끝점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서클 중간점 이용해서 이 객체의 중간점에서부터 한쪽 끝점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델리트로 지워줄 거고요. 트림 이용해서 교차하는 부분들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2차원 단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단면을 전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도 사실 돌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개념 C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 돌출, 단축키 EXT였죠? EXT 입력하고 엔터. 이 객체를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움직여보면 네,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다? 속이 빈 면이 만들어지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폴리선인 경우에는 얘를 2차원 단면을 인식하는데 얘는 폴리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객체는 1차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에서 이제 두께를 적용하는 명령을 했다. 그러면 얘는 2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2차원이 뭐예요? 네, 면이죠. 그래서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ESC 하고서 명령 종료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 명령 이용해서 한번 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레지온 한번 써볼까요? 단축키는 REG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리고 객체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해볼게요. 아직 개념 상태죠. 개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에 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VS,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 프레임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면 안 보이죠? 단순한 선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다시 돌출해 볼게요. EXT 엔터. 그리고 이 선 클릭하고 엔터. 높이값 40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랑 차이점. 다시 비주얼 스타일.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C. 그러면 위아래 이제 꽉 막힌 상태로 면이 아니라 부피를 가진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디 잘못된 곳 없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비주얼 스타일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만 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내가 어느 방향을 단면으로 지정할 건지. 지금 같은 하트 경우에는 명확했죠.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봤을 때 형상을 가진 부분이 가장 이 객체의 특징을 가진 부분이 평면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에다가 단면을 작성을 했죠. 그러면 객체가 어느 방향에서 어디가 가장 특징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그런 도면을 보는 능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아까랑 달리 입체 형상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입체를 보고선 이제 똑같은 크기로 모델링 하시면 돼요. 치수도 지금 3차원으로 기입되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 여기를 정면도 방향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평면도, 여기가 우측면도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에 지금 분홍색 원이 있는데 구멍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구멍은 관통되어 있다. 끝까지 뚫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로 120에 세로 70 그리고 높이가 50이에요. 얘는 어느 방향을 프로파일로 지정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정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정면도의 모양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쭉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외형선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도는 그냥 사각형에 줄 쫙쫙 가 있고요. 중간이 이렇게 나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측면도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나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객체에서 가장 특징이 살아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저는 정면도 또는 우측면도인데
작업상 우측 면도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측 면도에다가 이 단면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단면의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면도를 XY 평면으로 봤을 때 X는 70이고요. Y는 총 50입니다. 여기 단진 거는 14고요. 여기 사이 폭은 48에 11이네요. 자, 얘는 제가 도면을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오토캐드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토캐드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거를 캡처해서 PPT에 놔뒀는데 얘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면을 보면서 여기 있는 우측면도 방향을 프로파일로 지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뷰 조정에서 우측면도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전체 크기를 렉탱글로 만든 다음에 옵셋해서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렉탱글, 한정 클릭, 골뱅이 70에 높이 50이었죠. 제가 지금 도면층이 이걸로 되어 있네요. 바꿔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 들어간 값 11이었고요. 여기서 여기 들어간 값 48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올라온 값 14고요. 그쵸? 그래서 옵셋 이용해서 F12 동적 입력킨 상태에서 11 입력을 할 거고 일단 왼쪽 선 안쪽으로 그리고 이 선은 48만큼 다시 우측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을 위로 14만큼 가줄게요. 자, 중간에 이렇게 단이 하나 져 있는데 일단 이 단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 상태로 이 영상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트림 이용해서 선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얘 이제 뭐예요? 2차원 객체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변환하는 명령, 레지온도 있었고요. 또 바운더리도 있었는데 바운더리는 지금 영역이 여러 개가 나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바운더리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선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옵셋 30. 그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바운더리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바운더리 BO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점 선택 클릭하고요. 영역 2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VS2로 돌려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 위에 폴리선이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무브로 이동시키면 원본 객체 그대로 있고 폴리선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저는 얘는 바운더리로 하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조인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화면을 그냥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지금 이쪽 방향으로 120만큼 어떻게 해요? 돌출해 줄게요. 그래서 돌출 명령 이용해서 프로파일 선택하고 방향 지정한 다음에 120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파여진 부분만 제외하고 전체적인 형상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형상의 이게 파여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동 등각 투영해서 치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높이 지금 30이에요. 전체 높이 50이니까 여기서 여기는 20 하고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가로 방향 크기는 60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중간점에서 잘렸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할까?
우측 면도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정면도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프로파일 2차원 단면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저는 정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뷰의 방향을 정면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도록 비주얼 스타일은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렉탱글 REC 이용해서 한정 클릭 60, 20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Shift 휠을 이용해서 이 사각형을 이동시켜 줄 거예요. Move 이용해서 이 사각형의 한쪽 끝점을 여기 한쪽 끝점으로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사각형은 이 객체 위에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객체는 다시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쭉 빼줄 거고요. 이제 A에서 B를 빼주는 차집합을 해줄 겁니다. 남길 객체는 얘가 되니까 얘가 A, 사라질 객체는 B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SU 입력하고 엔터. 남겨줄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툴 객체 선택을 하고 엔터 하면 A에서 B만큼이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원만 구멍으로 뚫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VS 2로 돌릴게요. 자, 원의 위치는 여기 가장 끝에 위치에서 30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도 여기에서 요만큼 똑같이 3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48인데 이 48의 절반만큼이 24만큼의 위치도 똑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UCS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정면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UCS를 표준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평면도 방향이 지금 X, Y 방향이 될 거고요. 이 방향에서 원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클 이용을 하는데 자, 위쪽에서 봐서 그렇지 우리 위에서 위로 돌출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는 이 모서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의 중간점 어디예요? 네,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완전하게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점이 똑같이 여기에서 24만큼 떨어진 그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점에 자, 제가 스냅을 하나 끄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에 보시면 3차원 객체 스냅이 있는데 꺼져 있네요. 네, 서클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 네, 면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자동으로 UCS가 바뀌어서 네, 자, 바닥 방향 향하고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11 있네요. 11. 이게 지금 면 추적이 하나가 있는데 면 추적이 네, 제가 이따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클 중간점 여기 있는 모서리에서 11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두 원기둥을 위로 돌출을 해주는데 얘들 지금 여기 끝에서 30만큼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브 이용해서 원기둥 하나 정하고 한 점 지정, 직교 모드 킨 상태에서 축 방향 30 무브 또 원기둥 선택하고 한 점 지정하고 축 방향 30 그 다음에 서브 트랙 SU 객체 A 선택 B 2개 선택 그리고 엔터.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 바꿔서 오면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돌출이랑 서브 트랙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바운더리로 만들었을 때 좋은 예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여기 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사각형이 있고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 전부 다 높이가 다르죠. 네, 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의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구간 어딜까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로 봤을 때 네, 평면도가 선이 이렇게 구간이 많아서 저는 좋을 것 같고 바운더리로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화면을 평면도로 바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은 제가 또 바꿀게요. 그래서 얘를 작성할 때 가로 세로 크기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120에 60짜리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3차원 상에서도 지금 XY축 방향에 맞다면 객체 작성 가능해요. 그래서 렉탱글 이용해서 한 점 클릭, 두 번째 점 좌표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골뱅이 120, 60. 여기가 빠지기 전에 크기를 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모서리까지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40이에요. 여기서 40.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진 값이 여기가 2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얘를 익스플로드, 분해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셋 이용해서 20, 우측의 수직선을 안쪽으로 한 번, 또 한 번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여기 객체도 똑같이 20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와 줄게요. 그리고 또 한 번 아래로 오도록 할 거고요. 여기도 20이죠. 그래서 왼쪽에서도 20 하고선 들어올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여기 영역이 나뉘어 버리니까 하나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여기 부분들, 여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 이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잘라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트림 이용해서 자, 이 선을 이용해서 여기 잘라줄 거고요. 여기 잘라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의 위치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끝점에서 가로 방향으로 40만큼, 그리고 여기서 여기 3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쵸? 옵셋 40, 그리고 위쪽에서 30, 서클 이 중심점에서 반지름 12, 이 선은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인을 하거나 레지온을 할 때는요, 요 객체가 전부 다 한 점에서 끝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객체를 레지온을 하잖아요.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선이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이 여러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면 바운더리로 만들어 주시기 좋습니다. 그런데 바운더리로 만들 때 이 안쪽의 영역에 지금 원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도 경계를 인식을 해서 여기 객체 하나, 여기 객체 하나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객체 잠깐 숨길 수는 없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객체 어떻게 숨기냐면요.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 하면 분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 숨기기 하면 이 원이 잠깐 안 보이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바운더리 BO 입력하고 엔터. 점 선택, 여기 영역 클릭, 안쪽에 영역 클릭, 그리고 위쪽에 아래쪽에 영역 다 클릭을 해줍니다.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서 선 객체 선택을 해보면 총 4개의 이렇게 프로파일이 폴리선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분리에 객체 분리 끝 하게 되면 아까 숨겼던 원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폴리선들과 원만 무브로 잠깐 이동을 시켜줄게요. 왜냐하면 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 선은 지워주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등각 투영 살짝 뷰를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로 계속해서 돌출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원이랑 여기 사각형의 높이는 같아요. 다만 이 안쪽의 원이 구멍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XT, 익스트루드 돌출 입력하고 엔터. 원 클릭하고 여기 있는 사각형 클릭을 할게요. 여기 높이 20입니다. 여기 20 써있죠? 그리고 여기는 35. 그리고 얘랑 얘는 높이가 같아서 똑같이 35예요. 그래서 EXT 얘랑 여기 있는 사각형 클릭하고 높이 35.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 작은 거는 25만큼 높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EXT 돌출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 25 엔터 해주면 되는데, 자, 얘네들 객체 다 각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서 보면 여기 경계가 다 지어져 있죠. 그러면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합집합은 유니온이었어요. 그래서 UNI를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SU 서브 트랙 남길 객체 먼저 선택하고 엔터. 삭제할 객체. 이 원이 선택이 잘 안 된다 하면 윈도우 셀렉트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구멍을 만드실 수도 있죠. 자, 이것으로 우리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돌출 말고도 회전이라던가 스윕, 로프트라는 객체 생성 명령이 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